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되게 오래 걸리죠? 예. 아직도 제가 확인 못한 상담 건수 자체가 지금 뭐 한 6, 700건 되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조금 빠르게 이제 진단하는 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어떤 종목들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또 시장의 어떤 색깔이 이미 바뀌었죠. 이미 바뀐 채로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시장을 완전히 강세 패턴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주인공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겠죠,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압축된 어떤 전략들을 펴시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어떤 진단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종목들을 계속 보면요. 남선 알미늄. 이건 약간 좀 그 정치 테마주 성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수랑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테마주 성격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움직인 데 있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뭐 알루미늄 사업, 요 부분 뭐 알루미늄 세시 이런 걸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겠죠? 예,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그래서 요건 좀 테마주 성격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정치 테마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궤와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뭐 결단 내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고 있는 게 과연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과 맞는지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 결단 매도하고 지금 중심축의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종목인데 HFR입니다. HFR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괜찮다고 2019년도, 18년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2020년 이제 매출이 1,500억대에서 900억대로 내려앉고 뭐 고정비도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200억대 마이너스로 이제 찍혔죠. 이게 이제 올해 상반 그 3월 그 1분기죠. 1분기에도 매출이 개선되지 못했거든요. 153억에 영업 마이너스 영업이익 이제 64억 정도 찍히면서 뭐 개선될 어떤 흐름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결국은 주가도 다른 5G 대비해서도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업 수급도 그렇게 좀 나오면 어떤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다려보지. 어차피 지금 5G들 뭐랄까 최악의 어떤 분위기 흐름들은 좀 지나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HFR 요것도 저점은 좀 높이는 어떤 형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을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이 되면 뭔가 좀 여기서 조그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만 나오더라도 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다른 어떤 5G 종목보다는 조금 연류에 있죠. 제가 이 종목을 뭐 분석해드리거나 커버해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 어떤 관심권에서도 조금 뭐 있지 않는 그런 5G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코멘트 드릴게요. 이걸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저도 이제 커버하지 않는 그런 어떤 5G로서 조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G 내에서도. 그 정도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코멘트 드렸어요. 요 상장 당시 요 가격대를 물량만 좀 소화하는 구간이 지나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주로서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1조 넘는 매출 전망에 영업이 2,300억.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퍼가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74배다. 이게 비싸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시장에서 받으면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고, 없는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팬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뭐야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기업도 인수하고 해서 다른 엔터사들도 거기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예, 와 무슨 그림을 그려 나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티스트 팬덤 플랫폼, 예, 뭐 그런 어떤 형태로 개척해 나가는, 예, 그런 기업이다, 콘텐츠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제 같이 좀 시세를 좀 받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 좀 꺾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대정화금은 그때도 이제 한 번씩 종목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셔가지고 이제 의견을 드린 게, 이 반등 나오면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 올라오면 이제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멘트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이 솔루션, 이 5G의 어떤 대표격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큰 수익을 내고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예, 이게 뭐 큰 시세를 이렇게 내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한번 산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매물의 어떤 압박에 봉착하게 되고, 사실상 기대 가치를 좀 낮춰야 되죠. 5G 종목들은요, 기대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HFR과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HFR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5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 가치를 낮춰서, 예,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예, 올라올 때마다 이제 물량을 축소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보다 더 수익률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지금 파는 건 실익은 없다. 예, 요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 그 다음엔 GS. GS는 정유 대표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나와야죠. 예, 나와야죠. 그래서 정유, 뭐 화학 이런 어떤 시클리클한 어떤 종목들은 나와야죠.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주로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흐름이 되고 있는데, 어,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요 정도는 장기 보유하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도 어, 장기적으로 이제 가도 돼요. 예, 장기적으로 가도 되는데 최근에 기관도 이제 매수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긴 하네요. 근데 현대 위안은 한 가지는 좀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어, 뭐랄까 이 친환경 부문으로 바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밸류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저렴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밸류라든지 지금 시총 규모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부문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좀 나중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요거는 차익 실현하고 현대차, 기아, 모비스 쪽으로 그쪽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현대 위아는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 어떤 뭐 수익률도 될 수 있고 밸류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 쪽으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갖고 있다면 매도하고 갈아탈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이게 이제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 지금 시총이 8천억인데요. 이게 그 엄청난 투자 성공을, 뭐 야놀자, 예,
뭐 엄청난 지금 기업 가치 상향,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비상장인데 기업 규모가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야놀자, 이 뭐 뉴스에는 지금 어디 나온 게 없네. 예.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투자 성공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아주 아이비는 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저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상장도 임박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 같은 게. 이 정도면 야, 이거는 팔아야죠.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형성시키고 여기서 돌파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런 거는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벽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리모델링 관련 주였을 때 2015년 그때 거래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뒤로는 거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실적은 꾸준하게 4천억대 이제 찍히는 것 같고요. 벽산이라는 기업, 뭐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 뭐 건축자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인데, 뭐 건설주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주택 이제 경기 좀 뭐 공급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2015년도 고점 찍고 그대로 계속 내리막이죠. 그때 이제 거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수익을 좀 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내리막이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몇 년 만이야? 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6년 만에 사이클이 도는데, 이 뭐 고점대 12,000원, 13,000원 요거를 돌파시키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돌파시키진 못하는데, 여기 지금 2,000원 정도에서 4,0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2배 정도는 올라올 수 있고, 이거 조금 이 정도면 상승 여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그냥 큰 대형 건설사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주택 이제 사업 공급 정책에 의거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GS 건설, DL 건설, 뭐 대림 산업 그거죠. 옛날에 DL 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요 정도 저는 할 것 같지. 벽산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시세를 다 했다고 좀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더 오를 폭은 있어 보이지만 굳이 하진 않을 것 같다. 참 애매한 좀 코멘트긴 한데 그냥 뭐 제 생각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셀루메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제가 커버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보진 않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2018년도 바이오 장세 때 한번 이렇게 올려쳤죠. 올려치고 나서 그 뒤로 주구장창 밀리고 최근에 작년 올해도 코로나 전국에서 바이오주들 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낮은 기업이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 정도 저는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대상으로는 보진 않는 기업인데 신뢰도 문제 인스콥이라는 기업이 그다지 신뢰도가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최대주주가 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것들로 한 번씩 튀게 만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제 기준상 없다.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우량한 강소기업이라는 소개를 이제 드렸잖아요. 주가가 좀 밀려있긴 한데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렇죠? 매출과 이익이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의견을 달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주가는 좀 조정이지만 뭐 시가총액이 사실 이제 3,600억이니까 변동성은 좀 대형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뭐 고점 대비 한 20-30%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중소형주니까 그런 거 싫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하는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껏 조정받아봤자 뭐 10에서 15%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업사이드 자체도 이런 것들은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또 특성이 감안해가지고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캠트로닉스 저는 뭐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좀 코멘트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는 식음료 관련된 기업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 기업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라면 가격이 하반기에는 좀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5, 6년 만에 지금 사이클 도래했고 또 좋은 어떤 호기를 좀 맞았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뚜기도 예, 요 지금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흐름에서 좀 우호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태양광 관련해서 요거는 좀 우호적인 시각 계속 들었으니까요. 예, 마감 영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롯데칠성,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음식료 업종 내에서 최근에 상승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요 기업이 클라우드, 이제 맥주,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수제 맥주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지금 정도 내려온 거는 뭐 충분히 이제 조정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최근에 기관이 매도하면서 좀 밀리긴 했네요. 기관이 원래 워낙 이제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수급을 만들다 보니까 조정 성격이라고 봐요. 롯데칠성.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5, 6년 만에 사이클 도래했으니까요.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뭐 추세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기준을 둔다면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제가 뭐 성장 업종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호적인 시각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고 분석을 드렸죠. 대한 그린파워. 예. 대한 그린파워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네. 관리 종목이네요. 예. 관리 종목인데 3,600억의 이제 시총이고 적지 않은 시총이네요. 그리고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네요. 2017년도 300억에 290억, 2019년도 150억, 2020년도 50억 매출. 그래서 이거는 투자 대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코멘트를 드리기도 좀 어려운 기업이네요.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사실 이거는 좀 제가 고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전망들은 좋아요. 리포트 보면 다 이게 좋게 써가지고 이거 내가 고점에 대한 얘기라든지 조금 이 정도면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뭐 논리적으로 좀 뭐랄까 뭐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실적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 대부분 자체가 LCD거든요.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뭐 이익이 어떤 퍼포먼스가 크진 않아요. 지금 뭐 애플로도 공급하고 OLED TV 뭐 이렇게 막 늘어난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LCD 업황이 또 이제 사이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꺾이면 이게 또 이제 실적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OLED나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리포트나 분석으로 이제 우호적인 시각이 좀 많은데요. 저는 요거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조금 어떤 일반적인 시각은 좀 다르게 제가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 정도 드리고 벽산이 아니라 백산입니다. 이건 자동차 부품. 예. 그때 2019년도 제가 이걸 깊이 있게 한번 분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적은 좋아요.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4,200억, 영업이익이 440억, 퍼도 6.8배. 그러니까 이거 왜 이리 저pon게 됐지? 이게 합성 피혁으로 차량 내장재 같은 거 시트였던가? 예. 아마 그럴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때 이 기업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단은 뭔가 좀
전기차 포지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를 높게 쳐주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한 11,000원 뭐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올라오면 좀 정리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찌됐든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요, 성장, 예,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 분야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고요. 예, 그게 편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백사는 적당히 그냥, 예,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저는 우호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 실적도 너무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신건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방, 제가 처음 들어본 종목이 좀 많은 편이네. 부방 시가총액이 2,200억, 적진 않은 것 같은데요. 밥솥, 예. 이 기업은 밥솥을 쿠첸의 이제 지주회사 격이구나. 그렇죠? 밥솥 이게 성장할까요?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예, 저는 이제 주식의 어떤 기준 자체를 일단은, 예,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에 포커싱을 좀 두는 편인데, 쿠첸이 쿠첸, 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부방이라는 회사를 좀 봐야겠네요. 일단은 부산 방징이라는 회사로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요. 예, 결국은 이제 웅진그룹에서 쿠첸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제 리움 쿠첸 해서 부산 방직 합병시켜버리고, 쿠첸 뭐 부산 방직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이게 좀 변모해온 기업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이때 부방이 3월 30일 날 상한가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나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부방이 정치 테마주가 많네요. 부방의 전 허보열 사회이사가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과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뭐 대선 테마주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어떤 방식, 방법론도 이제 정립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설명 못하는 건 아닌데, 부방이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그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좀 거론되는 그 분의 이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봐야겠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뭐 부실한 기업까지는 아니니까, 예, 그래도 차트적으로만 이제 본다면요, 예, 이제 오롯이 정시 테마주였던 관점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커버하고 설명드리는 뭐 성장주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안 되다가, 예, 부각이 안 되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부각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8천만 주가 이제 터졌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8천만 주가 터진 위치 자체가 다소간에 이제 그 매물이 좀 뭉쳐있던, 중장기 이평상 매물이 좀 뭉쳐있던 지점이기 때문에 매물의 흡수가 좀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긴 한데, 정치 테마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시세가 이제 발현된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져요. 매집기죠. 매집기, 이제 시세가 이제 발현기로 가기 전에 어떤 전 단계. 예, 그래서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이 대선 나간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기서 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뭐 이제 야권의 뭐
대선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이슈와 뉴스와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게 된다면 시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않지만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좀 드리고요. 보시면 지금 한 60% 정도가 이제 물량이 이제 주요 주주축으로 자사주와 함께 잠겨 있고 40% 정도 4624 2,400만 주가 유통되는 주식인데 8천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여기서 한 몇 바퀴 자전 돌리면서 앞에 매물을 흡수하게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누르면서 한 번 더 올리면서 못한 사람들 털으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줬고 옆으로 이제 기면서 나머지 이제 지치는 물량들 흡수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선 테마주의 어떤 매집 패턴으로서 세력이 진입해가지고 정석적인 패턴으로 물량을 흡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보시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접근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몰라서 이런 정보를 거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도 되고 이렇게 좀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지 엘리트도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 봐야지 뭐 이거를 뭐 실적 분석이든 뭐 재무제표 분석이든 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부실한 기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적자를 지금 4년 연속 내고 있네. 뭐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도 계속 감소하는 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로서요.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내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거는 한번 슈팅을 크게 한번 내고 조금 뭐 꺾이거나 하는 그런 패턴일 것 같아요. 그냥 딱 차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시총 규모도 1,700억 정도로 테마주로 이제 하기에 뭐 적절한 어떤 테마주 세력이 입성해서 뭔가 작업하기에도 딱 좋은 어떤 규모의 회사기도 한 것 같고요. 이제 유통되는 물량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 정도면 깔끔하네요. 유통되는 물량이 한 60% 정도 된다고 치면 뭐 자전 돌리기에도 적절한 유통 규모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볼 때 세력들이 딱 좋아할 만한 건 스타일의 어떤 종목인 것 같고요. 지금은 매집 파동이거든요. 상승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매집하는 흐름이고 슈팅은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 이거를 뭐 제가 사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템해주는 제가 이제 접근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설명,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메커니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니까요. 한번 참고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진. 아이진은 mRNA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 마감에서도 이제 한 번씩 코멘트 드리기로 여기서는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입장이었으면 매도해버렸을 것 같아요. 이 뭐 매도하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언트 스텝.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죠. 요 이제 뭐 메타버스 뭐 그런 데 안에서 이제 자체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스톱 이제 뭐 콘텐츠 그룹이다. 그래서 이 기업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기업이긴 해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 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가 7% 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사업이 저도 그때 해봤는데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실제로 존재할 수 없거나 촬영이 제한적인 장면을 그림이나 영상을 합성해서 구현하는 기법 VFX 요 기술을 갖고서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하고도 같이 막 아티스트를 뭐 이 버추얼 휴먼 뭐 이런
뭐 캐릭터로 이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 5천억이니까 싸진 않죠. 뭐 실적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현재 밸류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기대감, 기대가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분명한 어떤 성장 중인 한데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다 봐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서막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거기에 편승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긴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우호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OCI인데요. OCI는 뭐 제가 한 번씩 커버 드리니까 어쨌든 태양광과 화학 사업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시클리컬.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건 시클리컬에 대한 어떤 지금 뭔가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매도하는 좀 일색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수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인데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마감 영상에서 설명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령제약은 여기 이제 두 번의 최근에 어떤 고점권을 조금 벗겨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바이젠시라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상장 예정에 있고 또 이제 항암제 계열 쪽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 자체는 뭐 과거에 이제 뭐 추천드렸다가 이제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단기적인 시각의 어떤 의견이었고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여기서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릴 테니까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LNF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소재주잖아요. 뭐 단독으로 이 기업에 대한 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뷰 자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LNF도 뭐 계속 우상의 어떤 패턴 보일 거로 봅니다.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뭐 지금 상황 속에서는 2차전지 섹터군이 결국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LNF도 우호적인 어떤 시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동아기업 뭐 등등 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올해는 뭐 상당히 비상할 수 있는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도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뭐 우주항 관련해서는 제가 토요 강좌로 뭐 정말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도 이제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적에도 위성 통신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원앱이라는 기업에 이제 그 유저 안테나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수주도 땄죠. 유상 증자까지 하면서 이제 향후 그 이제 캐파를 좀 증설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인텔리안테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구간은 매도 고민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인 향후에 이제 수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파버나인도 제가 과거에 이제 분석해드리고 옆으로 좀 기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의료 이제 기기 쪽에서 그래서 파버나인도 우호적인 시각 계속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해제약, JW 중해제약이군요. JW 중해제약은 이 신약 레벨에서 조금 저는 후순위라고 생각해요. 이제 표정 항암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2015, 16년도 엄청난 퍼포먼스에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거든요. 당시에 뭐 한 6, 7배 이렇게 좀 저점 대비 튀었는데 파동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하면서 정말 향후에 좀 내기 상당 기간은 시세를 내기 어렵게 엄청난 매물대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뒤로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표적 항암제의 어떤 임상 진행 자체도 조금 좀 소식들이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약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 질문하신 분들 꽤나 많으셨는데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이제 더불어서 MLCC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실적적으로도 이제 좋게 성장을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과 이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도 뭐 엄청나게 막 과도하다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막 콘덴서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뭐 MLCC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공급 부분에서의 어떤 한정된 뭐 그런 어떤 과점 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막 콘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고요. 현대 오토 에버도 우호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향후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이제 압축된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요, 위치를 가지고서 포지션을 가지고서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 에버도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현대차가 75%고 정의선 이제 회장이 7.3% 지분까지 갖고 있죠. 현대 오토 에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주들,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저는 웬만한 건 다 괜찮다고 보고요. 원희 머티리얼즈도 우량한 어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기금, 연기금 뭐 이런 데서 꽤나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유통되는 물량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50, 60, 70. 뭐 유통 물량이 한 30%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0만 주 정도 남짓 좀 된 300만 주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유통 물량이죠. 그래서 뭐 특수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소재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홀딩하는 게 맞다. 서진 시스템 5G잖아요. 서진 시스템 5G라서 일단은 지금 뭐 홀딩해야죠. 5G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홀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기대 가치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은 그래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다른 5G보다 월등히 양호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매출이 확 증가했네요. 그렇죠? 올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다른 5G 관련된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의 흐름을 보여주네요. 서진 시스템은 제가 이제 리포트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서진 시스템이 5G 관련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5G 기업과 주가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도 사업 부분도 굉장히 호실적을 내면서 ESS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작년 연간 매출액을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다른 기업과 주가 차별화 그리고 실적의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이거 퍼포먼스가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네. 12배 정도. 어쨌든 이 서진 시스템은 다른 5G 종목하고 좀 다른 움직임 그리고 다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다른 5G 대비해서 좀 강력 홀딩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 ESS 쪽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을 분기별로 좀 체크하면서 그쪽이 분기 단위로 계속 경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5G가 만약에 하반기에 개선된다 그러면 거의 뭐 두 사업 보면 쌍두마차가 그냥 치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네요. 서진 시스템은 좀 강력 홀딩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게임빌은 이제 컴투스 이제 모회사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거 지금 컴투스 신작을 내고 나서 밑으로 지금 내리꽂았는데 어쨌든 컴투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뭐 어떤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컴투스의 백년 전쟁이라는 신작이 출시되고 신작 이제 소멸, 재료 소멸 측면에서 빠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에 흥행을 낸 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린 것 같은데요. 하반기 기대하는 그 컴투스의 이제 크로니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불기 시작하면서 턴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게임별은 특별하게 지금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밸류적으로도 너무 낮네. 7.9배? 예상 실적 대비해서 7.9배. 그래서 게임빌은 컴투스하고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컴투스도 사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가 10배. 그러니까 이게 재료 소멸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거 어느 순간 턴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땐 게임빌 컴투스 똑같이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너무 자주 커버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장기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저번 2분과 3부에서도 짚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테림 포장은 이건 커버하는 정보는 아닌데, 요것도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걸로 엮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총이 이제 3,388억. 실적은 조금 이익단으로는 좀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개념은 분명 아니고, 포장재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골판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를 의견 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관심을 두는 종목도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데, 체크해보니까 이제 대림 포장은 뭐 정치 관련된 부분에 엮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올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내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인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은 1분기 굉장히 좋았네요. 그래서 뭐 배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언택트였던 수혜를 좀 보면서 실적까지 굉장히 좋아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참 애매한 좀 흐름이네요. 조금 분위기가 소멸된, 반등 나오면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그런 커버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최대 주주가 좀 이렇게 별로, 이거 아니구나. 제가 잘못. 크리스탈 지노믹스죠. 바이오 종목. 그다지 제가 이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뭐 코로나 때 뭘 한다 해가지고 막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지만, 그대로 별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밀리는 형국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도 사실상 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쉽진 않은데, 하여튼 제 어떤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다 커버하고 이제 종목들을 다 분석해봤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좀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뷰를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뭐 팔아야 된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를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드리기에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가 좀 좋으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에 좀 두면서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전혀 이 종목 커버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편이네요. 올해 예상되는 것도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그래서 5조 2천억 정도 지금 현재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목표가를 올리는데 이렇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유가도 좀 올라가고 경기도 회복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중동 쪽에 대한 어떤 발주 같은 것들이 뭐 꿈틀꿈틀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거는 보십시오. 2011년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뭐 20배 정도 이렇게 급등했죠. 그대로 이제 계속 내리막이에요. 어디서 사도 이제 물리는 상황이 발생됐던 건데, 저는 갖고 있다면 나와야 된다 봅니다. 갖고 있다면 나와야 된다 봐요. 이거 장기 홀딩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EDGC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당연히 이제 이번에 막 튀었잖아요. 뭐 전 세계 이제 델타 변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팔아야죠. 다시 못 올 매도의 기회, 찬스라고 보고 무조건 나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더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EDC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관점 가지면서 접근해야 된다 보고요. 에어 부산. 제 구독자분들은 컨택주는 이런 거는 거의 들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요청도 뭐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 호텔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진짜. 근데 에어 부산이 좀 한 두 분 정도 진단 요청하셨는 것 같은데, 코멘트를 드리자면 거래 정지가 돼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컨택주들이 뭐 여행주든 뭐 항공 이렇게 뭐 저가 항공주든 이게 뭐 더 떨어지겠어? 더 최악일 수 있겠어? 이런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투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재무제표 망가지다 보니까 이 돈을 조달 안 하면 보십시오. 1,800억이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이거 뭐 자금 조달을 뭐 어떻게 안 하면 자본 총계가 1,000억으로 떨어졌어요. 팍. 부채가 이제 9,200억. 그러면 이제 뭐 망하지는 않게 어떻게 하겠죠. 근데 자본을 조달을 해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주주한테 손을 내밀든지 이렇게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뭘 하나 하면서 자본 잠식이 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게 이 관리 종목 된다든지 이렇게 뭐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든지 뭐 임원이 횡령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든지, 뭐 돈을 잘 벌면 뭐 두루두루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안 좋아지면,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문제가 터져, 항상. 그런 기업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좀 부실해진 컨택주들이 주가가 낮은 이유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로 뭐 주가가 낮으니까 이게 튀어오르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접근 안 하는 게 낫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으니까 뭐 더 떨어지겠어? 이제 뭐 다 코로나도인데 어떻게 좋아지고 하겠지. 뭐 이런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바이오 쪽에서 제가 커버하지 않는,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신바이오가 이제 동결 건조기, 초저온 냉동고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mRNA 백신이라든지 위탁 생산 관련 주로 이렇게 막 제로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에스팜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나이백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이런 것들은 반등 나곤 할 때 정리해야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아스템은 그래도 파이프라인 자체가 유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찰은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루게릭 치료제, 이제 뉴로나타 알주, 이제 주기세포 이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죠. 환자 등록 50% 돌파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 등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 등록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요 종목도 이제 미국 FDA 쪽 허가 신청 요것도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난해 7월 F대로부터 뉴로나타 R주에 임상 3상 승인 받았죠. 그래서 퍼포먼스 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갖고 있다면 지금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서 잘하고 있죠. 우상향 패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임플란트 관련 기업으로서 1위 기업이고, 잘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자주 커버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웹캐시는 이제 경리나라, 경리나라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걸 이제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플랫폼 기업 그런 어떤 형태로 이익도 이제 계속 점증하고, 그래서 밸류가 한 20-30배 정도 퍼밸류.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볼 땐 이거 고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을 수 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해놓으면 물량을 모아가 나가는 어떤 전략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캐시는 저는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S맥은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회사인 것 같고, 시총은 4천억이니까 적진 않네요. 휴대폰, 모바일 기기, 입력 장치에 사용되는 휴대폰용 모듈을 이제 개발 생산하는, 조금 매력도는, 사업의 어떤 매력도는 크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은 한 1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좀 꾸준하게는 내는 기업이지만, 이익이나 매출에 비해서 시총이 작은 게 아닌 거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이거 안 살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포인트가 제 눈엔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팡팡 튀다가 할 때 정리를 해야지, 이거는 들고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1위 기업이죠. 포스코 ICT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그래도 국내 1위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에 그런 성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서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부 순서도 요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번 5부에서는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좀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